선생님. 네. 선생님은 뭐야 이 백업 분야 네.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제가 2004년부터 했나? 2004년? 네. 와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0 몇 년? 17년 한 건가 네, 지금? 그 정도 돼가네요. 백업 네. 쪽만 계속? 네. 아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토카이티 하면 네. 게스트 나온 분들 백업 하신 분들 보면 네네. 공통점이 네. 그 분야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네. 이게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백업 분야가 뭔가 매력이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백업이 굉장히 좀 독특한 분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들은 이제 가보면 네.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운영팀도 있고 뭐 네. 서비스 뭐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백업은 제일 기피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왜요? 제일 힘들어요. 뭔가 음지에서 예? 그것도 티도 있고, 안 나고 평상시에는 제일 어떻게 보면 그렇네.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러다가 뭐 잘 복구가 안 되면 욕은 욕들을 먹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백업이 안 되어서 복구를 못 한다. 네, 백업을 네, 했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 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항상 초긴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뭐 24시간 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제일 기피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백업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업 쪽에 뭐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많지도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 백업 쪽이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네. 뭐냐면 모든 리소스를 백업을 하려면 내가 그 리소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리소스들이 자꾸 변하니까 또 네. 기술이 예를 들어서 MS SQL 백업하려면 MS SQL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복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S SQL 데이터베이스를 리커버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알아야 돼요. 오라클도 마찬가지죠. SAP도 마찬가지죠. 모든 애플리케이션 마찬가지죠. 그것들 리소스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백업하고 복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제 백업으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모든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부터 뭐 이런 부분들 두루두루 거쳐서 마지막으로 종착지가 백업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반대인 거죠. 보통 이렇게 백업 쪽 하시는 분들의 기업에서 네. 백업 쪽 담당하시는 분들의 성향이랄까? 네. 어떤 성향이에요? 보통 많이 만나실 거 아닙니까? 네. 화이팅 하죠. 화이팅이 뭔데? 화이팅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군 중에 하나야. 네. 관심을 못 받고,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조치가 안 되면, 뭐 소위 얘기해서 욕 많이 먹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업만 딱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져요. 백업만 하시는 분들. 네네. 그래서 이제 백업이 인프라에 같이 섞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백업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정직원들이 아니라, 네네. 정직원들은 중요 시스템을 오케이. 관리하고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업에서 백업 어드민을 하는 것보다 백업을 할 거면 차라리 그냥 저희 같은 솔루션 업체에서 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뭔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백업이란 분야가 뭔가 그 백업만의 유니크한 어떤 전문성을 네네. 계속해서 뭔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페이버는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발을 들이면 그러니까요. 쉽지도 않습니다. 네. 네. 그래도 다른 분야는 또 막 급변하고 그 분야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백업은 없어지지 없어질 수가 않잖아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직업의 안정성은 있는 것 같은데. 운영과 백업은 서로 분리된 다른 영역이잖아요. 근데 운영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어요. 네네. 서버 하드웨어, 뭐 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DB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운영 안에는. 백업 안에는 소프트웨어, 뭐 저장 장치? 네. 사실 뭐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근데 저희는 이 조그마한 그 소수 정예 인원으로 그 큰 IT 인프라를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맛이 있겠군요, 좀. 뭔가 그 백업을 하기보다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한 방에 딱 복구가 되는 그랬을 때 약간 희열 이런 것도 사실 있긴 해요. 네. 요즘 특히 이제 뭐 이 디지털 경제에서 보안이 되게 중요시 되는 이 시점에서는 특히 더 그렇겠네요. 옛날엔 그냥 백업 해놓고 그냥 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뭔가 랜섬에 걸렸다니 뭐 했을 때 그죠? 복구가 안 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한데 요즘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뭐냐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뭐 오픈스택이라든지 뭐 이런 또는 뭐 그렇죠? 뭐 다커라든지 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평소에 토크하이티 방송에 출연하지 말고 잘 들어봐요. 그리고 다 해 토크하이티에서. 아니 그걸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보호하려면 그것들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번 새롭게 또 고민을 해야 되니까 뭔가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레거시한 환경들을 보게 되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파일 백업하고 뭐 DB, 뭐 MS SQL이나 오라클이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메일 데이터 좀 백업해주고 뭐 이게 끝이었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는 뭐 가상화부터 해서 인프라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 많은 거를 어차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본인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뎁스가 깊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여기 보니까 정영진님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어떻게 습득하시는지 노하우가 뭔지. 맨 땅의 헤딩입니다. 아니 맨 땅이 되는데 아니 근데 초이사님은 내가 벌써 우리 몇 년 토크했잖아. 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했는데 굉장히 어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비유도 섞어서 잘 설명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럼 본인만의 노하우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새로운 것들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 좀 그걸 하나 얘기해 준다면. 저만의 노하우라면 센스? 센스? 이해력? 센스 있게 안 생겼는데 외모는 전혀 센스 있게 안 생겼는데. 이게 또 밖에 나가보면 또 틀립니다. 뭔가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모든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가 필요한 것만 습득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오픈스택을 백업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오픈스택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백업을 하기 위해서. 아시. 그러니까 오픈스택 전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업을 하고 복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만 제한적으로 그때 매뉴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스터디를 합니다. 그거 말 된다. 그래서 저도 진행할 때 오픈스택 하잖아요. 토크를 할 때 필요한 게 뭔가 그 부분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질문에 필요한 것만. 단어 한두 개만 있으면 한 단어 한두 개를 가지고서 A4 두 장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오픈스택 매뉴얼을 보는 게 아니죠. 저희 제품의 매뉴얼을 보게 되면 매뉴얼에는 그런 걸 백업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이드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오픈스택에 이런 게 있구나. 오픈스택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천이사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백업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멋지게 말하면 재밌는 건 그런 게 있어요. IT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시스템 구성도라는 거 이제 그리잖아요. 그림을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자, 백업쟁이들은 백업 입장에서 이 구성도가 쫙 나와요. 뭐 스토리지는 또 스토리 관점에서 쫙 나오고 센스이치도 센스 관점에 구성도 쫙 나옵니다. 항상 보게 되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백업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인프라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부터 뭐 스토리지, 서버 하드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경력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보다도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이라면 확실히 전문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진짜 오늘 우리가 위질런스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회복력 그런 것을 잘 하는 분이 이런 이제 백업 분야에 정말 어떤 전문가로서 맞습니다. 많이 인정을 받겠네요. 그래서 항상 퀘스천이죠. 해결사? 해결사라기보다는 그냥 도움을 드리는 같이 고민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물건을 팔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IT 관리자분들은 고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안 해봤다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태만이죠. 항상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혼자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그런 어떤 전문가들과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저희는 저희 제품을 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저런 방법도 있구나 가능한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경마장에서 말이 그냥 사이드를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형태로 IT를 운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넓은 시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품도 여러 제품, 어떤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백업 분야에 이제 뭔가 커리어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백업 분야의
사회에 그런 사람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팁 하나 준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일단 이력서 네. 먼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 연봉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요즘에 네. 저희 그 파트너들도 그렇고. 그래요? 요즘에 한 2, 3년 차 정도 되는 엔지니어들이 너무 귀해졌어요.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몸값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개발자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네. 저희도 없어질 직군이 아니고, 네. 몸값도 괜찮긴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전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